저는 시댁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남편도 저를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도, 시누이의 조롱도, 남편의 냉대도.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시댁 문 앞에는 검은 의전 차량 6대가 도착했습니다. 모두 저를 데리러 온 차였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때린 그 며느리가 누구인지를.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한서윤입니다. 올해 31살입니다. 3년 전 저는 박준혁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33이었고 중소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대한민국 10대 대기업 중 하나인 한국산업그룹의 회장입니다. 한태준 회장이죠. 저는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돈, 명예, 권력하지만 진짜 사랑은 없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 신분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제 재산을 보고 제 아버지의 힘을 보고 진짜 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박준혁을 만났습니다. 작은 독서 모임에서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범한 옷을 입고 갔었습니다. 신분을 숨긴 채로요. 이 책 정말 재미있죠? 저도 좋아해요. 준혁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편하게요. 그는 제 신분을 몰랐습니다. 그냥 저를 한서윤이라는 한 명의 여자로 봤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제 신분을 숨겼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하셨습니다. 서윤아, 정신 차려라. 신분을 숨기고 만난 남자라니 나중에 알면 어떻게 하려고. 아버지, 저는 진짜 사랑을 해보고 싶어요. 제 신분이 아니라 저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을요. 내가 후회할 거다. 아버지의 말씀은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후회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부탁드렸습니다. 평범한 결혼식으로 해달라고. 제 신분을 드러내지 말아달라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지만 제 뜻을 따라주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최순희 여사는 61살이셨습니다. 까다롭고 냉정한 분이셨죠. 너 집안이 어디야? 평범한 집안이에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아버지는 회사원이세요. 회사원? 큰 회사야? 그냥 보통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흠모, 준혁이가 좋다는데 어쩌겠어. 근데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규칙 따라야 해. 알겠지? 네, 어머님. 시누이 박미선은 35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친정에 들어와 사는 상황이었죠. 언니 반갑습니다. 어머, 옷 스타일 좀 봐. 시장에서 샀어? 우리 집안 격에 맞게 좀 입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시누이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박준혁. 결혼 전에는 다정했습니다. 저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서윤아, 우리 엄마 말씀 잘 들어.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참아야 하는 거야. 하지만 여보, 어머님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뭐가 심해? 다 너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배워.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윤아, 아침 준비는 다 했어? 시어머니가 아침 6시에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부랴부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게 뭐야? 국이 이렇게 싱거워? 다시 해. 죄송해요. 제가 다시 끓일게요. 쯧쯧 요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시집을 왔어?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은 다 이래. 아무것도 못해. 너는 잘했잖아. 이 애는 대체 집에서 뭘 배운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집에서 요리사가 늘 해줬지만 취미로 배웠었거든요. 하지만 일부러 시댁 입맛에 맞추려다 보니 실수가 잦았습니다. 서윤아, 설거지는 했어? 네, 했어요. 이게 설거지를 한 거야? 여기 봐, 기름기가 그대로 있잖아. 다시 해. 시어머니는 제 앞에 그릇을 내던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매일매일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윤아, 청소 제대로 해. 여기 먼지 쌓였어. 서윤아, 빨래는 언제 걷을 거야? 비 온다고 했어. 서윤아, 오늘 저녁은 뭐 할 건데? 또 그 똑같은 메뉴야? 저는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가씨, 저 김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연락이 안 되신다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급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통화 어려워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전화를 끊는데 시어머니가 뒤에 서 계셨습니다. 누구야? 아, 친구요. 친구? 무슨 친구가 비서래? 너 혹시 무슨 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친구가 회사에서 비서 일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상하네.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주말에 둘이 나가서 데이트할까? 데이트? 무슨 데이트? 엄마 모시고 병원 가야 해. 그럼 다음 주말에는 미선 누나 일 도와줘야 해. 서윤아, 결혼하면 데이트할 시간 없어. 이해해.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결혼 생활일까요?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서윤아, 이게 뭐야?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이 옷, 내 옷을 빨았는데 색이 바랬잖아.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조심? 이게 조심이야? 이 옷 얼마짜리인 줄 알아? 다시 사드릴게요. 너 같은 애가 뭘로 사? 돈이나 있어?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친정에 가서 돈 좀 받아와. 이 옷값이라도 해야지. 네. 사실 제게는 돈이 넘쳐났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주식만 해도 수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가씨, 다음 주 이사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꼭 오시라고. 지금은 어려워요. 일정 미뤄주세요. 하지만 아가씨, 이미 3번이나 미루셨습니다. 주주들이.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누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구랑 통화해? 아, 친구요. 친구? 무슨 친구가 맨날 전화해? 혹시 남자친구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요. 그럼 뭐야? 이상하네. 맨날 몰래 전화하고. 시누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윤아, 너 친정은 언제 한번 가보니?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 별로 갈 일이 없어서요. 이상하네. 결혼하고 친정을 한 번도 안 가? 부모님이 보고 싶지도 않아? 그게 혹시 친정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집안이 가난해서 창피한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쯧쯧 역시 그렇구나.
집안이 별로니까 숨기는 거지.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제 생각엔 진짜 가난한 집안인 것 같아요. 옷차림 봐도 그렇고. 그러게. 우리 준혁이가 왜 이런 애를 골랐는지 모르겠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좀 힘들어요. 어머님이랑 누나가 저를 너무 무시해요. 무시? 그냥 집안 얘기하신 거잖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하지만 서유나 시댁에 시집 왔으면 참아야지. 우리 엄마도 그렇게 시집살이 하셨어. 당연한 거야.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어요. 존중? 존중받으려면 먼저 잘해야지. 요리도 서툴고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존중을 바래? 남편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걸까? 한 달 후였습니다. 시댁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었습니다. 어머, 순이야. 며느리 처음 보네. 얼굴 좀 보자. 서유나, 인사해. 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느리 한서윤입니다. 어머, 얼굴은 예쁘네. 집안은 어디야? 그냥 평범한 집안이에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평범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가난해요. 친정에도 한 번도 못 갔어요. 아마 창피해서 그런가 봐요.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어머, 순이야. 그래도 며느리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사실을 말한 건데 뭐. 서윤아, 너무 서운해하지 마. 사실이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해. 하지만 시누이가 더했습니다. 엄마, 제 생각엔 이 집에 들어온 게 감사한 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집안 출신이면 우리 같은 집에 못 들어와요. 맞아. 우리 준혁이가 착해서 받아준 거지. 손님들 앞에서 저는 완전히 모욕을 당했습니다.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가씨,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 김비서였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회장님께서 걱정하십니다. 제발 집으로 돌아오시라고.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참아볼게요. 하지만 아가씨.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너 이번 주말에 친정 한번 다녀와. 네. 친정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보고 싶어서. 우리도 같이 갈게. 아, 그게. 왜? 못 가? 혹시 정말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친정에 간다. 아버지를 만난다. 그럼 모든 게 들통날 텐데. 어머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좀 어려워요. 부모님이 바쁘셔서. 바빠? 주말에도 바빠? 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그게 이상하네. 자꾸 피하는 거 보니까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 준혁아, 너는 처가 한 번도 안 가봤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못 갔어요. 서윤이가 나중에 가자고 해서. 뭐야? 결혼하고 처가를 한 번도 안 갔어? 이거 진짜 수상한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윤아, 너 정직하게 말해. 친정에 무슨 문제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럼 왜 못 가? 혹시 부모님이 빚쟁이야? 아니면 감옥에라도 계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놀라 저를 봤습니다. 뭐야?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흥분? 내가 뭔데 나한테 소리를 쳐? 내가 이 집에 무슨 공이라도 세웠어? 죄송합니다. 사과만 하지 말고 친정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해. 도대체 뭘 숨기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에서의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더 심하게 대했습니다. 서윤아, 바닥 좀 닦아. 지저분해. 서윤아, 빨래 좀 개. 여기 쌓여 있잖아. 서윤아, 저녁은 뭐 할 건데? 또 그거야?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잠깐 밖에 나가서 살까요? 밖에? 왜? 여기서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 둘만 살고 싶어요. 뭔 소리야? 우리가 나가면 엄마는 누가 모셔? 미선 누나 혼자서? 하지만 저는 서윤아, 이기적으로 굴지 마. 결혼하면 시댁을 모시는 게 당연한 거야.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어요. 또 그 소리야? 존중받고 싶으면 잘하면 되잖아. 왜 맨날 불평만 해?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가씨, 회장님께서 직접 통화하시겠답니다. 아버지. 서윤아, 너 괜찮니?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났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김 비서한테 다 들었어. 시댁에서 너를 괴롭힌다며? 아니에요. 그냥 적응하는 중이에요. 서윤아, 이제 그만 집에 들어와.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해야 하니?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이겨낼게요. 서윤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신분 때문이 아니라 저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내가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아버지가 바로 데리러 갈게. 네, 아버지. 감사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지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신우이였습니다. 언니. 아버지? 너 지금 아버지한테 전화했어? 데리러 온다고? 대체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너 혹시 정말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신우이는 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언니, 안 돼요. 내놓으라고. 내가 확인해 볼게. 우리는 휴대전화를 서로 잡아당겼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둘이? 엄마, 얘가 뭔가 숨기고 있어요. 방금 아버지한테 전화했는데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뭐?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서윤아, 너 정말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거야?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휴대전화 내놔. 시어머니가 제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이게 뭐야? 김비서? 회장님? 아가씨? 시어머니가 통화 기록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너 대체 누구야?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들통나는 건가? 말해. 너 대체 누구야? 시어머니가 제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지금 당장 말 안 해? 그냥 친구예요. 친구가 너를 아가씨라고 불러? 회장님이 누구야? 내 아버지야? 그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휴대전화를 더 뒤적거렸습니다. 엄마, 여기 봐요. 한국산업그룹 김 비서실장이래요. 뭐?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산업그룹? 그 대기업? 네. 그리고 여기 사진도 있어요. 이게 회장님 사진 같은데? 신우이가 화면을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이게 무슨 조작이겠지. 너 같은 애가 재벌집 딸일 리가 없어. 맞아요, 엄마. 분명히 사기꾼이에요. 우리 속이려고 꾸민 거예요. 신우이도 거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사기꾼 아니에요. 그럼 뭐야? 진짜 재벌집 딸이야? 웃기지 마. 재벌집 딸이 왜 우리 집에 시집 와?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설명할게요. 제발 들어주세요. 설명? 필요 없어. 내가 뭘 꾸미든 간에 이 집에서는 내가 며느리야. 알았어?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 이상한 전화 받지 마. 무슨 사기 당할지 몰라. 시어머니는 제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가 보관할게. 당분간은. 안 돼요. 제 휴대전화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해. 당분간 압수야. 시어머니는 제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내 와이프 수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뭘 숨긴다고요? 휴대전화에 이상한 사람들이랑 연락하고 있어. 김비선이 회장님이니 뭔가 사기당하는 것 같아.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이야? 여보,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엄마 말씀이 맞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너 혹시 이상한 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이상한 일이요? 모르지. 빚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사기꾼들이랑 엮인 거라든가.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왜 휴대전화를 숨겨? 왜 친정에 대해서 말 안 해? 그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통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답 못하잖아. 엄마 말씀이 맞네.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여보, 제발. 당분간 조용히 지내.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사랑일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휴대전화가 없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연락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비서와도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서윤아, 밥이 왜 이래? 설탕을 얼마나 넣은 거야? 죄송해요. 맨날 죄송하다고만 하네.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뭐야?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구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댁에 또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어머, 순이야. 오랜만이야. 어서 와. 앉아, 앉아. 손님들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윤아, 차 좀 내와. 네, 어머님. 저는 차를 준비해서 들고 나갔습니다. 어머, 며느리네. 얼굴은 예쁘네. 예쁘긴요.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있고 말고요. 이 애가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사기꾼들이랑 연락하고 그래요. 어머, 정말? 손님들이 수군댔습니다. 저는 차를 놓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어디가? 너도 앉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앉으라니까. 너도 같이 있어야지.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근데 순이야, 며느리 친정이 어디래? 그게 말을 안 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어머, 이상하네. 혹시 문제 있는 집안인가? 그런 것 같아요. 친정에 한 번도 못 갔어요. 부끄러워서 그런가 봐요. 손님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쯧쯧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모르는 거네. 그러게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야 해. 하지만 시누이가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휴대전화에 이상한 사람들이랑 연락해요. 김비선이 회장님이니 분명히 사기당하는 거예요. 어머나, 조심해야겠네.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휴대전화 빼앗았어요. 잘했어. 그런 건 빼앗아야지.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기당한 게 아니에요. 뭐?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감히 어른들 말씀 중에 끼어들어? 내가 뭔데?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어요. 존중? 내가 이 집에 뭘 했다고 존중을 바래? 저는 3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시중 들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그게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걸로 존중받으려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손님들이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만 갈게, 순이야. 아이고, 미안해요. 며느리가 버릇이 없어서. 손님들이 나간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탁! 제 뺨을 때렸습니다. 어머님, 감히 손님들 앞에서 나한테 대들어? 내가 뭔데? 죄송해요. 죄송하긴. 너 같은 애는 이 집에 있을 자격도 없어.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이 애는 정말 버릇이 없어요. 그러게. 대체 어떻게 키워진 거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혁아, 내 와이프가 손님들 앞에서 나한테 대들었어. 이게 말이 돼? 서윤아, 그게 사실이야?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여보, 저는 그냥 뭐야? 엄마한테 대들었어, 안 들었어? 대든 게 아니에요. 저도 존중받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또 그 소리야? 맨날 존중 내가 뭘 했다고 존중을 바라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일하고 그게 며느리의 도리야.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매일 무시하고 때리고. 때린 건 내가 잘못해서지. 엄마가 왜 이유 없이 때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겁니다. 여보,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편을 들어주셔야죠. 편? 잘못한 사람 편을 들라고? 서윤아, 정신 차려. 내가 이 집에 적응해야 해. 우리가 너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야. 여보. 그리고 앞으로 엄마한테 대들지 마. 알았어?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준혁아, 고맙다. 엄마, 당연한 거예요. 서윤이가 버릇없게 굴면 제가 혼내야죠. 남편은 시어머니께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제 편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시어머니, 시누이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시댁에서의 구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서윤아, 이게 뭐야? 바닥에 머리카락 있잖아. 죄송해요. 제가 다시 청소할게요. 다시 청소?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되잖아.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시어머니는 매일 저를 구박했습니다. 서윤아, 빨래 좀 개. 왜 이렇게 쌓아놨어? 서윤아, 저녁 준비는 했어? 벌써 6시야.
서윤아, 너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집이 왜 이 모양이야?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에 또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척분들이었습니다. 순이야, 오랜만이야. 어서 와요. 며느리야, 인사해. 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얼굴 예쁘네. 근데 좀 파리한 것 같은데? 맨날 불평만 해서 그래요. 힘들다고 존중받고 싶다고.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렇지. 조금만 힘들어도 못 참아. 친척분들도 웃었습니다. 저는 차를 준비해서 들고 나갔습니다. 여기 차 드세요. 차를 놓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만 찻잔이 기울어져 탁자에 차가 쏟아졌습니다. 어머,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닦을게요. 닦긴 뭘 닦아. 이 탁자 얼마짜리인 줄 알아?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넌 대체 왜 이렇게 모든 걸 망쳐놓는 거야? 시어머니가 제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엄마 진정하세요. 친척분들이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얘는 혼을 내야 해요. 맨날 실수만 하고. 시어머니는 저를 거실 한가운데로 끌고 갔습니다. 무릎 꿇어. 네. 무릎 꿇으라고. 손님들한테 사과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어서 꿇으라고.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요.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손님 대접도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 크게. 죄송합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너무 심했습니다. 친척분들이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순이야, 우리는 그만 갈게. 며느리한테 너무 심한 것 아니야?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야 정신을 차려요. 친척분들이 나간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 하지 마. 알았어? 네. 그리고 내가 이 집에 있을 수 있는 건 우리 덕분이야. 내 친정은 가난하고 변변찮잖아. 감사할 줄 알아.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오늘 내 와이프가 또 사고 쳤어. 손님들 앞에서 차를 쏟았어. 정말요? 서윤아, 조심하지 그랬어? 미안해요. 미안하긴. 엄마한테 얼마나 망신을 준 건데. 여보, 저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시작이네. 맨날 변명만 하고. 남편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변명이 아니에요. 저는 3년 동안 이 집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무릎까지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다고. 엄마,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당연하지.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줬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그 정도면 된 거야. 더 불평하지 마.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내. 아내면 남편 체면 세워줘야지. 맨날 실수하고 불평하고 그게 아내야? 남편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적 없죠. 그냥 편한 며느리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서윤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예요. 집안일 할 사람, 시어머니 모실 사람, 그게 필요했던 거죠. 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 내가 뭘 안다고? 다 알아요. 당신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집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집안 체면 좀 챙겨. 당장 나가.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을 세게 잡았습니다. 아파요. 나가라고. 당장. 남편은 저를 현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보, 제발. 닥쳐. 너 같은 여자는 이 집에 필요 없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밖으로 밀쳤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들어오지 마.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집 밖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비와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정말 끝이야. 하지만 제 안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감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도 되는 거구나. 이제 끝낼 수 있어.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끝이네요. 저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무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김비서님 저예요. 아가씨, 그동안 연락이 안 되셔서 회장님께서 정말 걱정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집으로 갈게요. 정말이십니까? 지금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와주세요. 시댁 앞으로요. 네. 시댁 앞으로요? 네. 제대로 끝내고 싶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작은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년간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도, 시누이의 조롱도, 남편의 냉대도, 모든 것이요. 내일 모든 게 끝나.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저는 시댁 앞으로 갔습니다. 조용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차량 6대였습니다. 차들이 시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왜 저런 고급 차들이 여기에? 혹시 무슨 큰일 났나? 첫 번째 차에서 정장 입은 경호원들이 내렸습니다. 총 1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렬로 서서 세 번째 차를 향했습니다. 세 번째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60대 남자였습니다. 위험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한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서윤아. 아버지 죄송해요. 걱정 많이 끼쳐드렸죠? 괜찮다. 무사해서 다행이다.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다 알아. 이제 괜찮다. 그때 시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뭐야?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야? 시어머니는 차들과 경호원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시누이와 남편도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건 뭐야? 세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앞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했습니다. 서윤아, 넌 왜 거기 있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인사드릴 분이 있어요. 뭐? 누구?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그룹 회장 한태준입니다. 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국산업그룹? 그 대기업? 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딸, 서윤이가?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신우이와 남편도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장난치는 거죠?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제 딸의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임원 명부입니다. 한서윤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를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진짜입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진짜 한국산업그룹 회장님이래. 헐, 그럼 저 며느리가 재벌집 딸이었어? 어머나, 그동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얼마나 구박했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신분을 숨긴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 진짜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제 재산이나 신분이 아니라 저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을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아니, 박준혁 씨. 서윤아.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말로요. 당신이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줬으니까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당신의 사랑은 가짜였다는 걸요. 아니야. 나는 널 사랑했어. 사랑했다면 왜 시어머니가 저를 때리는데 말리지 않았어요? 왜 저를 무시했어요? 왜 집 밖으로 끌어냈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엄마가 화나셔서. 엄마? 언제까지 엄마 핑계 댈 거예요? 당신은 제 남편이었어요. 저를 지켜줬어야죠.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어머님, 3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고 때리셨죠. 그건 내가 못나서. 제가 뭘 못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했어요. 청소했어요. 빨래했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를 처음부터 무시한 거예요.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생각하셔서요. 그건 만약 제가 처음부터 신분을 밝혔다면 어머님은 저를 이렇게 대하셨을까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우이를 봤습니다.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매일 조롱하고 무시했죠. 제 옷차림을 비웃고 제 친정을 깔봤죠. 나는 그냥 재미로 하신 거예요?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는 게 재미있었어요? 신우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회장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여기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오해가 아닙니다. 제 딸이 직접 말했습니다. 구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다고요. 폭행은 아니었어요. 그냥 훈육 차원에서. 훈육?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남의 딸을 때리는 게 훈육입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신우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남편도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엄마한테도 말할게. 너를 잘 대하라고. 이제 와서요. 서윤아. 당신이 무시한 건 제 신분이 아니에요. 제 존재였어요. 무슨 말이야? 당신은 저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도구,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 그것밖에 안 봤어요. 아니야. 나는 널 사랑했어. 사랑했다면 왜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왜 시어머니가 저를 때리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왜 저를 집 밖으로 끌어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가요. 그래, 서윤아. 잠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요? 아버지가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제 딸을 3년 동안 괴롭힌 사람들을 왜 용서해야 합니까? 저희가 보상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보상?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보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앞으로 제 딸과는 어떤 관계도 맺지 마십시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겠습니다. 이혼? 남편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안 돼. 서윤아, 제발. 이혼하지 말자. 이미 끝났어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집 밖으로 내쫓은 그 순간 우리는 끝났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시댁 식구들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 집 이제 큰일 났네. 재벌집 딸을 그렇게 대했다니. 자업자득이지 뭐.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힘들었지? 네,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괜찮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고마워요. 차는 시댁을 떠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돌아가는 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사님들이 줄지어 서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가씨,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마워요, 다들.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3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3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윤아, 들어가도 되니? 네, 아버지.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네, 정말 힘들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신분 없이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3년을 참은 거니? 네, 하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서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알아요, 이제 알아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이사님, 이혼 사유를 정리하겠습니다. 정서적 학대, 폭행, 방임 맞습니까? 네.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일기를 썼어요. 매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했습니다. 변호사는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재판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조용히 끝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나야.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발 이혼하지 말자. 다시 시작하자. 안 돼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알았어. 앞으로 잘할게. 이제 와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윤아. 3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집 밖으로 내쫓았잖아요. 그게 용서가 돼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너 없이는 못 살아. 제발.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혼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안 해. 절대 안 해. 그럼 재판으로 가겠어요. 더 힘들어질 텐데 괜찮으세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왔습니다. 서윤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시어머니가 울면서 빌었습니다. 안 돼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재벌집 딸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어. 바로 그게 문제예요, 어머님. 뭐가? 제가 재벌집 딸이어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으로서 잘못 대우받았다는 게 아니라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가난한 집 딸이었다면 어머님은 계속 저를 괴롭혔겠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사람을 신분으로 봤어요.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가난한 며느리로 봤어요.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윤아, 나도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우리 오빠랑 이혼하지 마. 왜요?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오빠가 힘들어서 걱정하는 거죠?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 안 하시고요. 시누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언니는 저를 매일 조롱했어요. 제 옷을 비웃고 제 친정을 깔봤어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하셨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늦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들의 우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서윤아, 앉아라. 네, 아버지. 시댁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그 집안이 운영하는 회사 알지? 네. 작은 건설 회사요. 우리 회사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 네. 저는 놀랐습니다. 3년 전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뒷조사를 했어. 그리고 그 집안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요. 내가 투자를 해줬어. 조용히, 내가 모르게. 왜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으니까. 내가 선택한 남자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너한테 더 심하게 대할 것 같아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라. 그냥 갑자기 투자자가 나타났다고만 알고 있지. 아버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대했어. 내 딸을 괴롭혔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투자를 회수하기로. 그럼 그 회사는 망할 거야. 우리 투자금이 빠지면 은행 대출도 막히고 협력사들도 떨어져 나갈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정말 괜찮겠니? 네. 그 사람들이 저를 괴롭힌 건 용서할 수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내일부터 진행하마. 다음 날부터 시댁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투자금이 회수됐습니다. 그러자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협력사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시댁 회사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이게 내 짓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회사. 갑자기 투자자가 돈을 회수하고 은행도 대출을 막고 이거 내가 한 거지.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가족들이 다 망하잖아. 그래서요? 그래서? 그래서라니.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해.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당신들이 저한테 한 것만큼 안 했어요. 서윤아, 전 3년 동안 매일 괴롭힘을 당했어요. 무시당하고 구박당하고 떼맞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야죠. 제발 그만해줘. 우리 회사가 망하면 가족들이 다 거리로 나앉아.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어머님, 제가 무릎 꿇고 빌었을 때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죠? 그건 감사할 줄 알아라 그러셨죠. 지금 어머님도 감사하셔야죠. 제가 더 심하게 하지 않은걸요. 서윤아, 제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댁 회사는 결국 파산했습니다. 은행에서 집을 압류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작은 월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실직 상태였습니다. 시누이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났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회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이사로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회의에 참석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3년 동안 며느리로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아래에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죠? 박준혁 씨라고 하시는데요.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돌려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그분이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올라오라고 하세요. 몇 분 후 준혁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초췌하고 수척하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윤아. 한이사라고 부르세요. 우리 이제 남남이에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찾아온 이유는 알아요. 돈 얘기하러 오셨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죠? 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 진심으로. 지금 와서요? 늦은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뭘 잘못하셨죠? 모든 거.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것, 엄마 편만 든 것, 너를 무시한 것 다. 그걸 이제 와서 깨달으신 거예요? 회사가 망하고 집을 잃고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착하고 인내심 많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어.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 이제 알아도 소용없어요. 알아, 난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 그리고요?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는 거 알아. 그냥 미안하다고만 전하고 싶었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 응. 전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말로요. 나도 알아. 하지만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편리한 며느리, 집안일 할 사람 그것만 필요했죠. 아니야. 나는 널 사랑했어. 사랑했다면 제가 괴롭힘 당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사랑했다면 제가 무릎 꿇을 때 왜 말리지 않았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지켜주는 거예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서윤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요? 너 행복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이제는요. 준혁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행복하다니 그걸로 됐어. 준혁은 일어섰습니다. 그럼 잘 살아. 항상 행복하길 바랄게. 당신도요. 준혁이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서윤아, 오늘 전 남편이 찾아왔다며? 네. 어떻게 아셨어요? 비서한테 들었어. 괜찮니? 네.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3년 동안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니? 배웠어요. 사람을 보는 눈을요. 진짜 사랑이 뭔지도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윤아, 이제 너를 진짜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거라. 아직은 괜찮아요. 지금은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 그것도 좋지. 며칠 후였습니다. 뉴스에서 시댁에 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직 건설 회사 대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준혁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전 시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가 어려워지자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잡혔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이사가 됐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직원들에게도 존경받았습니다. 어느 날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김 비서가 말했습니다. 이사님, 저기 로비에 손님이 계십니다. 누구죠? 최순희 여사라고 하시는데요. 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대요? 그냥 이사님을 뵙고 싶다고만 하시던데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로비로 내려갈게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기 서 계셨습니다. 1년 전과는 너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옷도 낡고 초라했습니다. 어머님, 서윤아.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왜 오셨어요? 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무릎 꿇고 빌고 싶었어. 지금 와서요? 늦은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안 돼. 나는 제대로 사과해야 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일어나세요. 상관없어. 나는 너한테 용서받고 싶어. 시어머니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용서해 줄 거야? 일어나면 얘기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진심으로. 돈 달라는 말 아니에요? 아니야. 돈은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용서받고 싶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어. 집도 잃고 돈도 없고, 근데 가장 힘든 건 그게 아니었어. 그럼 뭐였어요? 양심의 가책이었어. 너한테 한 짓이 계속 생각났어. 밤마다 악몽을 꿨어. 내가 무릎 꿇던 모습, 울던 모습, 그게 계속 나타났어.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내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아팠을지 다 잃고 나서야 알았어. 이제 와서 깨달아도 소용없어요. 알아,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응? 전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알아. 3년 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꿔요. 어머님한테 뺨 맞던 일, 무릎 꿇던 일, 그게 지워지지 않아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신 건 알아요. 그리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서윤아,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잊으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어머님도 새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제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알았어, 잘 살아라, 서윤아. 행복하게 살아라. 시어머니는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진짜 인생에.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여러 개 성공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유능한 경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실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행사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때 제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제 자체를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아팠습니다. 무시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당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배웠으니까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신분이나 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느냐, 그게 진짜 가치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힘들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이혼했어요. 이사님처럼요. 그리고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여성은 밝게 웃었습니다. 이사님, 강연 듣고 용기 얻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요. 맞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사님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윤아, 오늘 강연 정말 좋았어. 자랑스럽다. 감사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다 극복한 것 같구나. 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앞으로만 나아갈 거예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 못 일어섰을 거예요. 뭘? 당연한 거지. 나는 내 아버지야.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서윤아.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5년간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통스러웠던 3년, 그리고 회복의 2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저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찾는 거라는 걸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잘 살아야지. 저는 한때 제 신분을 숨기고 사랑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가짜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무시당하고 구박당하고 심지어 맞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복수였을까요? 아니요. 그건 정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신분과 관계없이요. 가난하든 부자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복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른 거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참지 마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자격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진짜 저 자신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시고 존중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품격입니다. 상대방의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며느리도 사위도 직원도 모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도 당신처럼 소중한 사람입니다.